이왕 말씀하신 김에 메신저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메신저를 많이 활용하신다."라는 답이 음. 있었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도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메신저. 사실 그 카톡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또는 최신의 기술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메신저라는 그런 서비스는 굉장히 옛날부터 네. 있었죠. 인터넷이 시작되자마자 그때부터 보편화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기능은 쪼끔 부족하긴 했었죠. 2000 년대 초반에 거의 기업 환경에서 폭넓게 쓰이던 메신저가 있었는데요. MSN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XP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가지고 직장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고객과 소통할 때도 그 메신저를 굉장히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2000 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사실 재택근무라는 개념도 그다지 보편화돼 있지 않은 네. 상태였죠. 근데 그때조차도 이미 메신저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됐던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메신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메신저 자체가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메신저 되게 빠릅니다. 편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전화보다 더 빠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전화만큼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명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더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불편하다면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오피스도 메신저가 들어 네네. 있고요. 또 저희 회사에서도 당연히 업무를 진행할 때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죠. 저만 하더라도 메신저를 주로 업무에 있어서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쓰고 있는데요. 수십 개, 하루에도 수십 개의 대방이 열리고 쉼없이 뜨는 메신저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대화방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 대화방의 개수만큼 협업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인제 어 여러 명이 이 협업하다 보면 이제 단톡방 같은 것도 많이 열리지 네. 않습니까? 근데 고 단톡방에 들어오는 멤버들 중에 한둘만 빠져도 사실 대화방이 새로 열려야 되는 거죠. 음. 멤버가 바뀌면 주제도 바뀌니까요. 네. 아마 은영 과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팀 단톡방에 네. 팀장님 포함 단톡방과 팀장이 없는 단톡방이 따로 있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누가 이 대화방에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깊이나 내용이 조금 달라지니까요.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대화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쉼없이 뜨는 메시지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특정 주제, 특정 업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이 메신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의해서 대화방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똑같은데 주제는 서로 다른 주제들이 섞일 수도 있죠. 심지어 약간 빠르고 가볍기 때문에 약간 사적인 메시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회사 차원에서 전 직원의 어떤 메시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한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많죠. 약간 네.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사 차원으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메신저를 기반으로 업무를 관리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신저는 재택근무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빠른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는 거죠. 사실 재택근무를 위한 도구라고 하면 메신저와 화상대화뿐만 아니라 메일, 전자결제, 게시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업무 환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은 "메신저만으로는 원격 근무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쵸. 메신저만으로도 협업이 안 되는 업종이 없는 건 네.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비슷하고 빠르게 올라오는 실시간 이슈들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업종들, 예를 들면 고객센터 같은 데가 네네. 되겠죠. 이런 곳이라면 메신저만으로도 충분히 업무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적인 업종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메신저만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죠. 네. 오늘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음. 같은데요. 그럼 원격 환경에서 그러니까 재택근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간단한 정보 전달이거나 간단한 질의응답 이런 것들은 메신저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게 메신저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인제 메신저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여러 명이 함께 논의하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될 때는 화상 회의로 연결하는 게 좋겠죠. 네. 요때
메신저와 화상회의는 가급적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상대화 참여 인원은 4명. 그쵸. 네. 그 4명 이상 되지 정도가 않게. 제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합의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도출되면 그 도출된 산출물과 결론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공유되고 기록되어야 되겠죠. 이 메신저 이외에. 제가 여기서 거창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사내에 구축된 게시판이라든가 웹하드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전자결제 같은 곳에 태워갖고 어떤 꼭지점 하나씩 찍어 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어떤 업무 결과가 투명하고 빠짐없이 기록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웍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개개인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나 메신저나 화상대화를 쓰지만 그로 인한 어떤 산출물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결과뿐만 아니라 중간 산출물이라든가 프로세스도 관리할 수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이력들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각 부서별로 특화된 어떤 업무 영역에 따라서 손쉽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고 있죠. 오늘 웨비나 말미에서 이 웍스를 활용하는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